MBTI 성격 유형 테스트.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녀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든 성격 검사죠.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줄여서 MBTI라고 부릅니다. 여러 질문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분석해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죠. MBTI 검사는 무려 194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MBTI는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관심과 인기를 받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몇몇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BTI 검사를 무료로 간단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이어스 브릭스 회사의 공식 MBTI 검사는 9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아주 길고 복잡한 절차인데요. 오늘날 시중에 즐비한 각종 MBTI 유사 검사들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빠른 만큼 오류 가능성이 높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자신의 MBTI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검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공식 MBTI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식 검사, 비공식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MBTI를 인지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 만사를 자신의 MBTI 유형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외에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MBTI 파악은 거의 필수적인 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결혼 시장에서 MBTI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MBTI 궁합이라는 걸 맹신하면서 MBTI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MBTI 궁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연애를 거부한다든지 파혼을 생각한다는 사연들도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에서도 이런 MBT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MBTI를 확인하고 원하거나 기피하는 MBTI를 파악해 매칭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어떤 MBTI가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인기가 없다 이런 컨텐츠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친구, 연인, 배우자 같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지금 한국에서 MBTI는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TI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사람을 멀리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MBTI 맹신 현상은 개인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취업 시장과 직장에도 MBTI가 등장했습니다. 요즘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MBTI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이는데요. 특정 MBTI 유형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호한다거나 반대로 특정 유형을 가진 지원자들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MBTI 유형을 묻는 건 당연해지고 있고 이 직무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MBTI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 등등 마치 특정 유형의 MBTI가 스펙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 컨설팅 업체는 이런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취업 준비생들의 MBTI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맞춤형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MBTI에 의해 인간관계는 물론 심지어 커리어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MBTI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MBTI 유형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상담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 한국에서 MBTI라는 건 16개 유형의 서로 다른 성격, 즉 인간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선호하거나 거르는 기준, 그리고 일종의 스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이라는 영역이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건 지금 이런 MBTI 유행과 맹신이 유독 한국에서만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 MBTI 검사에 대한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현격히 낮고 자신의 MBTI 유형이 뭔지 아는 사람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 MBTI 광풍을 이색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한국인들은 2차 대전 시기에 나왔던 성격 검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나? 한국의 MBTI 광풍에 주목하며 CNN이 낸 기사입니다. 이외에도 몇몇 외신들이 한국에서 MBTI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심지어 채용 희망자에게 MBTI 공개를 강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뽑는 등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 극단적인 MBTI 문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MBTI에 집착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의 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물론 한국의 이런 기현상은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마이어스 브릭스 회사에서도 MBTI를 근거로 인간관계, 진로, 활동 등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성의 문제도 있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죠. 조직행동론의 대가로 심리학계의 거두인 애덤 그랜트 와튼스쿨 교수는 MBTI에 대해서 아예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MBTI 유형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죠. 100년도 더 된 1921년에 등장한 칼 융의 분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검사인데 이 이론은 실험 심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것이라 검증되지 않았고 실험으로 실증해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온 사례가 많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 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한국의 MBTI 과몰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려 세계 2차 대전 때 등장한 MBTI 검사. 그 후 약 80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한계점을 지적받아온 MBTI. 그런데 심지어 정식 검사도 아니고 유행에 따라 퍼진 온라인 약식 검사, 유사업체의 검사로 나온 MBTI 유형을 지나칠 정도로 맹신하고 있는 한국인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MBTI에 집착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인들의 MBTI 과몰입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제 생각일 뿐이니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MBTI의 대유행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MBTI에 열광하는 심리가 뭘까요? 어떤 정형화된 틀에 따라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과 판단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전에 위 영상에서 설명했듯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삶은 집단주의적 기준에 따라 정답과 오답으로 등급과 티어로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곤 합니다. 물론 각자 가치관이 다른 개개인의 삶을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또 오만한 일이지만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으로 행여 자신의 삶이 낙오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불안의 근원입니다. 저는 MBTI가 바로 이런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3자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정의된 자신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불안 요소로 가득한 인생에서 자기에게 꼭 맞는 지름길이나 모범 답안 같은 걸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16개 중 하나의 유형으로 개인을 정의하고 명쾌하게 그 사람의 장단점과 특성, 심지어는 인간관계와 진로, 인생 전반에 걸친 조언까지 제공하는 MBTI 테스트와 그 파생 컨텐츠들은 고민하고 방황하는 개인들에게 분명한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불안을 줄여줍니다. 사실 이런 심리와 컨텐츠는 MBTI 유행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사주팔자부터 별자리, 혈액형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파악하고 나아가 인생 전반에 걸쳐 선택과 판단을 의탁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기대므로써 자기에게 꼭 맞는 인생의 모범 답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위안을 얻고 또 불안을 줄이는 거죠. 다만 사주팔자, 별자리, 혈액형 같은 것들은 미신적 요소가 매우 많았지만 MBTI는 기본적으로 과학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에서 훨씬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에서 MBTI가 활용되는 방식 그리고 그 파생 컨텐츠들은 사실상 유사과학이나 사이비에 가깝지만요. 즉 사람들은 MBTI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는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판단함에 있어 MBTI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MBTI라는 진리를 따랐다는 생각으로 불안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MBTI 과몰입 현상을 개인주의 가치의 부재 문제로 해석합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독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또 자유롭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영상에 설명했던 집단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측면을 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 그런 성장 환경은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타인의 기준이나 시선에서 벗어나서 또 MBTI를 비롯해 나를 규정하는 여러 정형화된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산다는 건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작 16개의 유형으로 나눠진 MBTI, 그 16분의 1이라는 편협한 인간 유형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는 것. 저는 그게 진정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성이라는 건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답 같은 건 없고 우리가 살아가며 또 존재하며 써내려가는 인생의 역사 그 자체가 곧 1인칭 시점인 내 세계의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인생은 고작 MBTI가 규정한 16개의 유형으로 담아낼 수 없고 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작 그런 틀 속에 스스로를 얽매게 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부터 인생 전반의 설계까지 맡긴다는 건 나를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소중한 개인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MBTI 검사라는 게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들을 16개의 유형으로 축약한 후 그중 나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분명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용 도구로 쓰여야 할 MBTI가 오늘날 한국에서 한 인간을 정의하고 나아가 인생의 가이드라인처럼 쓰이고 있는 상황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이어스 브릭스 회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 MBTI라는 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어 갑니다. 타고난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를 규정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소중한 개인을 굳이 이 16개의 인간 유형 중 하나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MBTI라는 건 우리 삶의 궤적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자존감의 인식이 우리가 우리 삶을 더욱 열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우리를 존엄한 개인으로 만드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지였습니다.